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2부는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저희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와 그 안에 담긴 종목들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나는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직접적인 팁을 드리는 시간이니만큼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던 분들은 2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2부가 끝난 뒤에 이어지는 3부에서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전화, 문자 미리 열어두고 여러분들 상담 접수 받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계속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3부에 연결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주유소 노란톡 열어두고 있고 위원님들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고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셔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에 이어 새롭게 개편된 2부 주유소 월요일팀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위원님들 다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2부도 또 시작을 했는데 김범준 위원님 저번 주가 3부 상담 처음 아니었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3부 상담 어떠셨어요? 혹시 다른 분이 하셨나요? 왜 이렇게 놀라시죠?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저 오늘 좋았어요. 머리 별로라고 했으니까 오늘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상담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 해보니까 나는 상담 체질이다? 체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재미있었다? 재미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나랑 3부에 상담 받으면 뭐가 좋다 이런 거 좀 어필 좀 해주세요. 이어서 3부 하실 거니까. 글쎄요, 뭐 좋은 말씀 많이 드려야 되겠죠. 좋은 말씀 많이 드리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범준 위원님 같이 또 상담 방송을 하게 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나는 뭐든지 다 좋다, 오케이맨인 걸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2부에서는 위원님들 포트폴리오를 좀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일단 우리 이정수 위원님의 포트부터 확인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정수 전문가님이 갖고 계신 종목들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담겨 있고요. SK증권과 GKL 현재 담겨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잘 갔었는데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대신 대아TI가 지금 7.5% 넘는 수익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면 현대해상 담겨 있고요. 키스트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공략을 했지만 아직은 담기지 않은 후성과 주성 엔지니어링, 투성 지금 매수가 미도달된 모습이네요. 자, 김범준 위원님의 종목들도 볼까요? 화일약품 담겨 있고 DPC, 진시스템, 선익시스템 담겨 있고 비덴트도 현재 수익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이 지금 현재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이렇게 종목들 살펴봤네요. 자,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변동사항 없으세요? 두 분 뭐 빼고 싶은 종목이 있다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혹시? 변경사항이 있다거나? 없으세요? 네. 우리 김범준 위원님은? 이게 근데 이제 비중이 없어진 거죠?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뭔가 비중이 있으면은 뭔가 전략을 다르게 구사하려고 하셨나요? 사실 이제 저는 조금 종목을 이렇게 많이 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다양한 종목보다는 특정한 종목을 좀 집중하고 싶다? 웬만하면 이제 조금 비중을 조금씩 더 늘리고 싶은데 예. 없어졌다고 하니까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 앞으로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정수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중에 종목을 좀 볼게요. 키스트가 지금 또 잘 움직이고 있어요, 위원님. 비교적 최근에 좀 들어간 종목인데 앞으로도 쭉 들고 갈까요? 어떨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최근에 좀 잘 움직였었어요. 이게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잘 움직여줬고 그쪽 SMCNC라든지 잘 움직여줬는데 키스트가 이전에는 배용준 씨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였지만 그 2018년도에 SM 엔터테인먼트에 다 팔았죠. 그래서 SM 키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매각이 되게 되면은 키스트도 덩달아 움직일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덩달아 좀 움직였는데 올라갔다가 밀렸어요. 지금 아마 15%가
밀려버렸으니까 뭐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에서는 한 20% 가까이가 수익이 났었던 건데 이제 밀렸거든요. 뭐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밑으로 떨어지거나 뭐 급락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작년부터 추천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 지금 주유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미도달되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매수가 되기만 하면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인데 문제는 제가 이게 이제 저녁 방송이다 보니까 아침에 줬던 종목을 좋아서 갖고 나왔더니 이게 내려오질 않아요. 한 번만 내려왔었으면은 후성도 큰 수익이 났을 텐데 대신에 작년과 올해에서 아침 방송에서 사신 분들은 제 후성을 총 19번 추천을 했고요. 19번을 추천을 했고 수익이 지금 많이 났어요. 그래서 후성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후성이 작년에 8번, 올해 11번. 그래서 그중에서 최근에서도 가격을 싸게 산 사람들은 10,000원에 산 사람들이고 작년에서는 뭐 8,000원대, 7,000원대, 가장 싸게는 4,800원대인데 이미 벌써 209%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는 9,800원대에서 얘기하고 10,000원대도 얘기했기 때문에 50%가 넘어갔는데 비중도 이거는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되는 종목이고요. 물량도 많아요. 그리고 회사도 굉장히 탄탄하고 좋아서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을 매일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종목에 대한 그 AS 리뷰 겸으로 이제 저녁 방송에서 혹시나 들어오면 공략을 해보자 해갖고 가끔 가다가 좋은 종목을 주기는 여러분들 드리는데 문제는 가격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 아침 방송에 다 들어왔던 종목들이라 그래서 꼭 아침 방송을 찾아보셔야 되고 주유소 방송에서는 아침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종목 샀으면 그걸 꼭 뒤에서 이제 다시 갖고 나오거든요. 저녁 방송에서 대신에 가격은 안 들어온다라는 점. 그래서 비밀은 가격이 안 들어오는 아침에서 언급했던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인데 싸게 내려오면 사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후성을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같은 원리로 주성 엔지니어링도 매수가가 지금 미도달 됐는데 이것도 장중에 좀 매수가가 미도달 됐는데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 후성과 미도달된 같이.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두 종목이네요. 성성 커플, 그렇죠. 네, 후성과 주성 엔지니어링.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이 종목들이 왜 매수가가 미도달 됐는지 네, 알아가시고 종목들을 좀 잘 눈여겨 보셔야겠네요.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 비밀까지 또 저녁 방송에서 풀어주셨고. 자, 그럼 김범준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도 넘어갈까요? 진원생명과학이 잘 가고 있어요, 위원님. 어떻게 볼까요? 일단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크게 등락에 뭐 울고 웃고 하지 않고 있다. 네. 왜죠? 왜냐면 아직 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한 45,750원 고가를 찍었다가 종가에 좀 빠지고 오늘 한 마이너스 4.5%까지 빠졌긴 했는데 그래도 매수가 위에 있긴 해요. 그래도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왜냐면 목표가가 좀 있는 편이라 사실 이런 등락폭은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 뭐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겠지만 애초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드린 편이 아니라서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머지 종목도 비슷합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아직 중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잘 가고 있긴 하지만 더 큰 목표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좀 만족하지 말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게 맞기를 네, 바라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위원님들 노란톡은 계속 방송 중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종목에 대해서 끙끙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에 대한 해결책들 좀 가져가 보시기를 바랄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좀 종목 진품 명품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좀 접수가 됐는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데 핫한 종목들이 올라왔네요. 에코프로, 컴투스, KG케미칼, 그리고 DA테크놀로지, 알테오젠 이름을 올렸고요. 다음 종목들 보면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탑엔지니어링, 오랜만에 보네요. 힘스, 엑세스바이오, 원익큐브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다양한 종목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첫 번째 감정서를 받아볼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함께 볼까요? 네, 오늘 상한가에 이름을 올렸던 에코프로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한번 추천이 나왔고요. 매매 시그널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둘 다 가격이 들어왔는데 실전 매매 정수는 워낙 가격을 싸게 드리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이 들어갔고요. 매매 시그널은 그거보다 좀 비싸게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제가 작년에 해서 사야 된다는 얘기를 이를 바득바득 걸면서 흔들면 사야 된다 그랬는데 마침 코로나 터지면서 가격이 싸게 들어오는 바람에 LG화학부터 해서 삼성 SDI 그 이후에서도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후성 뭐 이런 종목들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다 가격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머리 기억 속에 왜 후성만 있냐면 후성만 제일 덜 떨어지게 안 움직였기 때문에 제일 만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후성만 노렸던 겁니다. 다른 애들은 이미 벌써 바닥에서 막 100%, 200%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무거웠던 LG화학마저도 100%가 넘어가 버리니까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만 좋아하는데 이미 LG화학을 추천해놨더니 그게 벌써 100%를 올라가 버리고 이러니까 관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가장 안 움직이는 아픈 손가락이죠. 후성만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제 후성도 바닥에서 209% 올라갔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는 몇 프로 올라갔느냐. 그때 당시 이제 후성보다 좀 가볍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오늘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다시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수급을 한번 봐야 돼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죠. 연기금이 계속 사죠. 결국은 수급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뭐 저평가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다라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얘기로는 이제 그 애플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로 뭐 비밀리에 뭐 비행기 타고 와갖고 뭐 이제 부품에 대해서 여기저기를 만나고 갔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거든요.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로도 같이 움직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이제 미국에서 행정명령으로 이제 앞으로 신차는 50% 정도는 이제 저런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뭐 전기차라든지 뭐 그런 차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행정명령을 이제 2030년까지 이제 발동을 거는 얘기들이 이슈가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불꽃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가령 이거를 저는 27,000원에 얘기했던 종목이거든요. 2,700원에 얘기했던 종목이 지금 357% 올라갔어요. 제가 과거에서도 계속 저는 15년 동안 똑같은 패턴을 많이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300%, 400% 올라가면 그 정도 올라오면은 조만간에 고점을 치고 상투를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불꽃 시세가 나와요. 처음에서는 수익이 50%, 100%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20%, 30% 내는데 오래 걸리는데 100%서부터 200% 올라가고 200%에서 500% 올라가는데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근데 항상 가속도가 붙게 되면 그 뒤가 이제 크게 흔들리는데 아직은 물량들이 지금 털어져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아직 기가 외국인들 연기금들이 아직 털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리고 개인들한테 물량들을 넘길 것 같은데 그걸 사주면 안 되고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거를 공략을 하더라도 조정받을 때 좀 공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감정선을 일단은 10만 원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10만 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코앞에 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찍을 거예요. 물론 10만 원 안 차가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0만 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내용들 다 빼먹었는데 뭐 내용들은 이게 이제 원래는 에코프로랑 이제 회사가 분할을 한 건데 네. 환경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을 한 변경된 그런 업체이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2차 전지 전해질 이쪽 양극한 물질을 2차 산업을 하는 쪽이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잘 달리고 더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가 그 부분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그동안 잘 갔어요. 에코프로 BM은 작년 그 저점 대비 얘가 아마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 저점 대비 6만 원짜리 종목이 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대충 한 400~500% 올라갔겠죠, 뭐. 그렇죠? 한 80% 정도 나오네요. 480% 정도 올라간 종목이 에코프로 BM이라면 에코프로는 제가 그때 당시 바닥에 좀 잡아봤지만
그거에 비하면은 3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기 전에서는 350%가 아닙니다. 200 몇 프로대였을 거야 아마. 그래서 200 몇 프로대에서 지금 350%대 올라온 종목이라서 그래서 아마 키 맞추기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무공해차 행정명령 서명 소식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들이 다시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자의 영향으로서 갖고 있는 분들이 어차피 이거 깨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월봉상으로 봐도 신고점이에요. 역사상 신고점이고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들마저도 보합입니다. 그래서 깨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싸게 사서 수익이 350%냐, 수익이 30%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나중에서는 분명히 이게 탈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의 꼭대기에서 9만 원대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바닥에서 뭐 2만 원대, 뭐 2만 원대 이하에서 뭐 공략을 했거나 싸게 사신 분들은 뭐 많이 비중들을 줄였겠죠. 만약 하나도 안 팔았다면 뭐 그때에서는 9만 원 안 깨지면 계속 갖고 가면 됩니다. 뭐 계속 뭐 8만 원이 안 깨질 때도 뭐 쭉 가져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또 15만 원 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거 세력들이 이제 주무르는 종목이라서 이미 벌써 주가는 떠났어요. 버스는 떠났기 때문에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만 1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또 안착을 했던 에코프로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께 감정서 보시죠. 네, 감정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짧게 좀 잡아주셨습니다. 많이 올라온 만큼 단기적으로 10만 원 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정리해볼까요? 한 줄 정리해보면 작년에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차트상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종목에 대한 한 줄 정리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볼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알테오젠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이 그 종목들을 보다가 오늘 알테오젠이 있길래 네. 바로 픽을 했는데 네. 알테오젠이 상당히 기분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작년 작년 5월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작년 5월 6일 수요일에 네. 고가 18.91%가 상승했는데 제가 요때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이군요. 매매를 했습니다. 요때 매매를 했는데 요때 조금 차트를 키워볼까요? 켜볼까요? 예. 잘 보이시? 네. 네. 요때 이제 매매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 하한가를 한번 갔거든요. 근데 요때가 상당히 기억이 나는 게 말도 안 되는 찌라시 5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억나세요? 배임 횡령, 임상 실패, 예. 뭐 구속됐다, 뭐 하여튼 진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악성 찌라시는 이날 다 나와가지고 바로 하한가를 갔는데 이때 정말 보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기억이 조금 있었는데 오히려 더 좋았죠. 이때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었고 아마 매도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한 이 정도 여기 부분인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을 텐데 그 뒤로 사실 이때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 건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상증자를 해준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사실 무상증자 하는 날에 조금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고 사실 그 뒤로는 최고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네, 계속 하락했고. 사실 주가 전망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작년에 지금 알테오젠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그 ALT-B4라고 요 신약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맥주사형 바이오 의약품을 피하 주사로 바꾸는 이제 그 제형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10대 제약사에 비독점적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최대 수령이 한 4조 6천억 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사실 그 2015년 한미약품이 그 사노피의 당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을 5조 1,845억 원에 기술 이전한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사실 최대 규모로 이제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을 한 건데 그 이후에는 무상증자를 조금 더 했죠. 무상증자를 한 번 했고 여기서도 이제 두 번을 한 상태인데 사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 알테오젠 대표이사가 조금 해준 거는 맞지만 사실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런 호재성은 사실 없었고 물론 사실 너무 길게 보면은요 그래도 상승입니다. 그래도 상승이지만 사실 이 구간을 버티신 분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드물지 않을까 보고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상증자를 2번 받았기 때문에 아마 평균 단가가 3만 원 후반 거의 4만 원 초반대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여기서 매수했을 때를 계산해 보니까 3만 7천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무상증자를 2번 받았을 때. 어쨌든 바이오시밀러 회사 치고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주가 전망은 사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왜냐하면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다가도 다시 좀 꺾이는 부분도 좀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은 당장 뭐 손절 치신 분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어쨌거나 바이오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다 얘기하면은 1시간이 모자라고요.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중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14만 원 정도도 충분히 다시 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왜 그렇게 수줍게 이야기하시나 했더니 종목으로 또 수익을 많이 줬던 과거에 예뻤던 종목이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감정사 함께 보시죠. 네, 감정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감정가는 14만 원 라인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도 들어보면 네, 기술력을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 우리 김범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는 다 못한 이야기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 노란톡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 자세하게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함께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볼까요? 네, 힘스 나왔네요.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단할 종목은 힘스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OLED 제조 관련 뭐 마스크 공정 및 글라스 검사 공정 장비 제조 판매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OLED 관련돼 있는 산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OLED 이제 제조 장비 관련주로 테마가 엮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단점은 거래량이 너무 없고 좀 후발주예요, 후발주. 물론 이제 OLED 모든 테마주들이 흐름들이 반도체 장비라든지 최근에서는 DDR5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낸드 플래시, 반도체 장비, 무슨 뭐 검사 장비, 뭐 이런 테스트 장비 이런 애들이 좀 주류를 하고 있는데 뭐 심텍도 마찬가지고 아비코 전자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저항기 뭐 이런 거 부분이 있는데 뭐 제가 뭐 DDR4 저항기 했던 부분에 뭐 아비코 전자 제가 뭐 알 게 뭡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엮여가지고 DDR5도 간다 그러니까 주가 차트도 괜찮고 거래도 실리고 하니까 걔네들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실전 매정수에서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아침에 추천해서 갖고 나가는데 갖고 나가는 도중에 날아가 버려갖고 가격이 안 돌아갔고 쭉쭉 올라가 버렸는데 심텍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심텍도 마찬가지고 강한의 차트들의 차트의 모양들은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여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뭐 고기로 따지게 되면 얘들은 1등급 뭐 한우, 뭐 2 플러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강하고 좋은 쪽인데 요거는 이거는 조금 너무 약해요. 주가 차트 약하기 때문에 하여튼간 언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기는 갈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뭐 진단을 좀 해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OLED 제조 관련된 뭐 마스크 공정, 글라스 공정 장비 뭐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스마트폰, 뭐 카메라용 블루 필터 검사기도 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 펠리클 검사기 제조.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로 뭐 엮으면 엮을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힘스가 반도체로 움직였던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기억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OLED 쪽으로 과거에 한번 엮였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OLED 쪽으로. 그래서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여기에서 한번 2019년도 좀 강하게 움직인 적이 있고 2017년도부터 2018년도는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에서 욕이 나왔을 것 같고
2019년에 강했고 요거는 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빠졌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잘 들어줬거든요. 근데 들어주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이래요, 지금. 그러면 이 정도 고생을 시켰으면 이제는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말랐는데 이제 IT 부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1등주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1등주는 아니지만 꼴등주가 됐든 뭐 4등주가 됐든 5등주가 되면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가 간다면 올라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OLED 패널에 대한 출하량들이 급증을 하는 이슈를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직은 아니지만 올해 연말과 내년에서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어요. 뭐 코로나를 다시 또 뭐 얘기를 또 돌려면은 뭐 경제가 정말 인구들이 막 다 정말 죽어나가고 막 이러면은 뭐 정말로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영국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언을 하면서 경제 제재를 하지를 않고 일단은 풀면서 확진자는 늘어나더라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이거를 실험으로 한번 가보겠다. 물론 이게 위험한 실험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경제를 다 죽여놓고 이거를 뭐 봉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우려되는 목소리들도 있죠. 정확한 치료제가 없는데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퍼져버리게 되고 사망자 늘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아직까지는 사망자가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성공하게 되면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토착화가 돼가지고 이제 감기처럼 이제 여길 수 있거나 뭐 수두병처럼 예전에서 뭐 콜레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전염병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지만 이제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것도 가봐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간다라 그러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를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되게 되면 소비가 또 다시 늘어날 거고 전 세계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가 이쪽 저 열다 보면은 이제 또 OLED 관련해서 그동안 못 갔잖아요. 내년에서부터 지금 출하량들이 늘어나고 소비가 많이 될 거고 뭐 대형 TV가 팔리고 스마트폰이 팔리고 뭐 노트북이 팔리고 뭐 이것저것 다 팔리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도 이쪽 먼저 가고 쟤네들 가고 요거 가고 순번대로 가다 보면은 그러면 힘쓰도 간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강하진 않아요. 아까 전에 강한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차트들이 강하게 지금 위로 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녹스 첨단 소재 보자 한번. 얼마나 강합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무지하게 강하죠. 이게 이런 게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참고적으로 이 바닥에서 이거 다 추천했던 종목들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이런 애들이 지금 계속 가는 것들은 거래량과 수급을 보세요. 안 갈 수가 있나. 근데 힘쓰는 그게 없어요. 하지만 후발주로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더 가면 나중에 따라갈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가게 되면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종가가 11,350원이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12,000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혹시나 이게 많이 물린 분들이 있다면 뭐 14,000원, 15,000원도 뭐 길게 보셔도 돼요. 근데 고생해가지고 14,000원, 15,000원 올라오는 그 시간을 되게 제가 볼 때는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거 하느니 만약에 12,000원대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팔아다가 지금 폴더블폰 관련주하고 OLED, 그다음에 PCB 관련주들이 있죠. FPCB. 이쪽에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고 강한 종목들을 지금도 붙을 수 있는 종목은 있어요. 물론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얘기를 하거나 오늘도 뭐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 중에 그런 섹터들이 하나니까 가격대 들어올 때 그런 종목 강한 종목을 좀 공략하시는 게 단기적이든 중기 안쪽으로 해서 공략했을 때서는 강하게 지금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치를 일단 좀 짧게 12,000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힘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기회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한 줄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네, 감정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12,000원 힘쓰 감정서를 받아봤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보면요. 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 OLED 테마 관련주로서 순환매로 한 번쯤은 움직일 것 같다라고 힘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어떤 종목이 남았는지 함께 보죠. 네, 한미사이언스가 이름이 올라왔네요.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싫으실 거 아니죠, 의원님? 아니요. 마치 제가 꼭 봐야 된다고 옆에서 압박을 넣는 오늘 것처럼. 제가 단발을 잘못 건넨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도 별로세요? 계속 보면 적응되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뻐요. 말을 더듬으셨네요, 무려? 아니요. 이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한미사이언스 빨리 이쁘고. 봐주세요. 네. 일단 한미사이언스를 좀 볼 텐데요.
한미사이언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횡보한 기간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횡보했다가 슈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여기서 쭉 내려와서 1개월 정도 있다가 그리고 다시 조금 반등해서 2개월 있다가 한 번 더 슈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봤을 때는 단순하게 한 2, 3개월 정도는 횡보를 하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볼 수는 있지만 이건 어쨌든 과거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모더나 mRNA 백신 생산에 직접 투자한다는 방안에 검토 중이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제가 그 뉴스 글을 조금 갖고 왔는데 한번 네. 읽어드릴게요.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그 마리나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헬스케어 미래 포럼 토론에 참석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 설비가 부족해서 mRNA 백신 원액을 못 만들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알려진 바와 달리 한미 포함 국내에서 공정 마스터한 회사가 2개 이상이 되고 이 두세 개 회사가 힘을 합치면 올해 안으로 5천만 도즈에서 1억 도즈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 한미그룹은 당장 백신 원료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초단 시간 안에 다른 나라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장 점검 결과 한미 정밀화학이 최근 개발한 성공했죠. mRNA 백신 핵심 원료 6종의 대량 생산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을 했다라는 또 기사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만 봐도요. 우리나라의 그 제약바이오 회사들 굵직굵직한 거 있잖아요. 한미그룹, 네. SK그룹,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함해서 사실 기술력으로는 세계 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백신 뭐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이게 또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백신 글로벌 허브화를 조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부분이 해결이 된다. 만약에 선정이 된다. WHO에 그러면은 주가가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횡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급등하진 않을 것 같고 조금 기다리면서 매집을 같이 하시면서 요 백신 쪽 소식을 조금 들으시면은 충분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신고가가 93,700원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10만 원 정도 보겠습니다. 감정가로는. 알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우리 김범준 위원님께서 관련된 이슈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감정서 받아보도록 하죠. 네, 한미사이언스 오늘 종가가 74,500원입니다. 감정가는 10만 원 선 볼만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백신 허브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일부에서 다뤘던 이슈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위원님들이 오늘 각각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들어볼 텐데요. 많은 위원님들께 나올 때마다 제가 여쭙는 게 있죠. 난이도가 오늘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여쭤볼 건데 우리 이정수 위원님 난이도 조절을 한다면 상중하 중에? 상. 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종목들 중에 없나요?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늘 위원님이 이제 좋은 종목이 있으면 들어올 때까지 약간 좀 공략을 하시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신선해요, 오늘은? 아니 그러니까 들어올 때까지 뭐 그것만 뭐 공략을 할 때도 있는데 아닐 때도 있으니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 늘 생각하는 그 종목 아니라고 합니다. 자, 김범준 의원님은요? 난이도. 저는 늘 난이도 조절 실패하시잖아요. 3번에서. 오늘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실패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 정도 되지 않을까요? 중 정도?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난이도 조절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정수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뭔데요? 과연 예상 밖을 벗어날 것인가?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자,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뭐예요? 오늘 네. 뭐예요? 반도체 장비 많아요. 네. 너무 좋아서. 아시나요? 이거 유출되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죠. 너무 좋아서. 후! 자,
반도체 장비주 봐야 된다 그랬죠. 이재용 부회장 뭐 가석방 되기 전에 이제 뽑은 거예요. 뽑은 건데 뭐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반도체 장비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OLED도 장비주예요. 요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인가요?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얘기하면 아, 여기 난이도가 중으로 바뀌어요. 아, 중으로 바뀌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상을 좀 유지해 보도록 하죠. 네, 네. 반도체 장비 그리고 OLED 장비주다라고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렇죠? 많죠.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고, 자, 고개를 갸웃하고 계시는 우리 못 맞추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후성이라고 물어보고, 네, 그리고 뭐 후성 나오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나올 거고, 뭐 일단 아는 걸 다 던져보는 느낌이라, 네, 일단 후성 아니죠, 전문가님? 그거는 힌트를 못 드립니다. 아, 여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후성인지 아닌지는 안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머쓱해지네요. 자, 김범준 의원님 첫 번째 포인트 들어볼게요. 자궁 경부암 그리고 가치. 네, 설명을 계속 해주셔야죠. 사실 여기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 자궁 경부암 그리고 가치라고 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중간 결과를 제가 조금 긁어왔거든요. 그래서 HPV 16형 또는 18형에 감염된 말기, 재발성, 진행성 자궁 경부암 환자 48명의 유효성 평가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2상의 중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5명의 환자가 목표 병변이 소실된 완전 관해를 보였고 10명의 환자가 목표 병변의 크기가 30% 이상 감소하는 부분 관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요거의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보니까요. 한 6,500억에서 많게는 한 1조 2천억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경부암 그리고 가치라고 적은 거고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난이도 조절에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두 분의 위원님. 임상까지 이야기를. 근데 이게 두 번째 들어가면은요. 예. 최하로 바뀔 것 같고 세 번째에서는 그냥 아니, 왜 난이도를 늘 방송에 와서 고민하시는 거죠, 두 분? 제가 쓸 때 이거를 쓸 처음부터 때는 최상이었습니다. 사실 최상 오케이. 네. 그럼 이거를 쓸 때는 이 아무도 정도면 상인 것 같다. 이 정도면 상인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점점 내려가네요. 점점 내려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아까 봐주신 한미 사이언스냐 뭐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단 던져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말하는 종목 중에 답이 있을지 궁금한데 자, 일단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오늘 최상이라고 하니까 맞춰보도록 하죠. 투자 포인트 두 번째 뭘까요? 자, 일단 요거 얘기하기 전에 원래 여러분 이거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과거에서도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애예요. 지금 후성이 지금 2차 전지 쪽 내지는 지금 뭐 냉매가스가 됐든 아니면은 뭐 전해질이 됐든 뭐 탄소 배출이 됐든 어쨌든 되게 강해지고 있죠. 얘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일단은 제가 오늘 힌트를 좀 어렵게 드리기 때문에 네. 자, 내년 아까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쭉 얘기가 다 일맥상통하자면서 내년 글로벌 OLED TV 출하량이 700만 대씩 이제 팔릴 걸로 금전되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OLED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아직 이 종목이 신고점을 돌파를 아직 못했어요. 아마 조만간에 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힌트를 더 세게 하나 더 드리면 네. 후성 친구입니다. 네. 후성 친구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원하지 않았는데 왜 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지금 너무 못 거의 맞춰요. 자이로드롭처럼. 너무 못 맞히셔갖고. 자이로드롭처럼 수직 하강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 난이도가.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쵸.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렸어요. 반도체 장비주, OLED 장비주, 그리고 내년 글로벌 OLED TV 출하량 700만 대 근접 소식 더불어서 후성 친구다. 그렇죠. 후성 친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모른 척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범준 의원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리더의 부재. 네. 그리고 갑자기요? 새로운 리더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리더가 없습니다, 이제. 리더의 부재. 네. 새로운 리더는 뭔가요? 뭐 새로운 리더가 지금
계시다고요? 물색 중입니다. 아, 물색 중이라고. 물색 중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확정을 지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내부자 아닌 이상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거 들으시면 바로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 어쨌거나 현재 이 회사의 리더가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리더 또 없고 어쨌든 이 다음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사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반기에는 이제 거의 일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요 리더가 누가 들어올지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좀 눈길을 사로잡은 종목인데 심지어 지금 리더가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리더를 물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굉장히 좁혀 볼 수 있을 만한 힌트를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왜 제 눈을 피하시죠, 위원님? 자, 알겠어요. 자, 이정수 전문가님 마지막 힌트 뭘까요? 지금 다 나온 것 같은데. 제 자, 기분 저번에 이제 탓일까요? 후성도 네. 그 TV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KBS인가요? 어디 뭐 하여튼 방송에 나오면서 막 방송을 탔는데 요 회사도 예전에 그 불화수소 얘기가 나올 때에서 요 회사가 그 태극기를 아주 대형 태극기를 달면서 MBC 방송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요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기시감이 드네요, 자꾸. 제가 지난주를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그 회사인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쪽에 반도체 쪽에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훨씬 전에 10년 전에 반도체 장비의 대장이었습니다. 대장주였고요. 갈 때 되면은 정말 잘 가요. 근데 그동안 물론 지금도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또 상당한 또 강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그런 종목인데 대부분들이 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보시는데 좀 떠 있는 종목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받게 되면 싸게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도달된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라고 네. 힌트까지 한번 더 드리면서 자 DDR5 전환 임박 소식에 이게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게 되면 속도가 일단 2배가 빨라요. 2배가 빨라지게 되고 DDR4도 대략 한 5년 정도는 울고 먹었습니다. 그럼 DDR5가 나오게 되면 물론 속도들이 점점 빨라지지만 DDR6로 가기 전에 5에서 이게 속도들이 좀 더 빨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겠지만 PC2100, PC2400, PC 뭐 2666 뭐 이렇게 해서 속도만 다르고 DDR4 램들이 이게 출시가 되는데 이게 뭐 1년 만에 나오고 뭐 6개월 만에 나오게 업그레이드되면서 속도 빠른 것들을 출시를 하거든요. 뭔 얘기냐면 지금 나오는 램들이 나오게 되더라도 업그레이드되면서 나옵니다. DDR6는 아니에요. DDR5 램으로 계속 몇 년 동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찍어내겠어요? 테스트 검사 장비 필요할 거고 뭐 소부장 관련주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주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일 텐데 또 이 종목 얘기할 뻔했어요. 네, 이 종목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OLED도 하고요, 태양광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간 뭐 여러분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못 맞추면은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태극기 걸었던 그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조만간에 신고점 가는 거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확신은 너무 좋으나 분명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방금 수직 낙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그렇죠. 정말 잘 알 수 있는 종목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신고가를 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큰 탄력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궁금해해야죠. 네. 그리고 우리 포트에도 반드시 담기길 바랍니다.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기회를 줄까요, 위원님? 그 종목?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알면 제가 신이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위원님을 신이라고 칭송하는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이 계신데. 저는 신은 아니고요. 그냥 왜 뭐- 또 겸손하세요, 위원님?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거 내려갈 때 항상 싸게 사자는 주의니까 뭐 내려오면 사는 거고 안 내려오면 딴 거 사면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기에서 이 종목을 공격할 때 살짝 떠 있는데도 괜찮다. 요즘에 다 신고가 패턴이 지금 유행이라서 네네. 이것도 오늘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넘어가 보니까 조만간에 이정부 회장 나올 줄 알고 얘가 좀 준비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자, 김범준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아까 리더의 부재가 3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네 마음대로 네? 건너뛰셔가지고
다음 힌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힌트가. 제가 그렇게 적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예. 저만 바꿨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세 번째 힌트가 뭔지 저는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미리 말 좀 해주시지. 의원님 뭔가요? 사실 이거 원래는 세 번째가 맞았는데요. 네. 바꿨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제가 빨리 말씀해 바꿨는데. 주시죠.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백신 상용화를 연내 목표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금 봤거든요. 근데 맞추신 분이 없더라고요. 네, 맞추신 분이 없던데. 네, 자꾸 지금 리더가 잘 있는 기업의 종목을 그 이야기하시는 기업들 분들 계셔서 리더 잘 있습니다. 네. 그 기업들 리더 지금 잘 있고요. 현재 제가 오늘 갖고 온 리더는 현재 글쎄요, 잘 계시겠죠, 어딘가에. 네, 어쨌든 백신 상용화를 연내에 목표한다. 이게 지금 마지막 힌트에서 사실 거의 끝났는데 백신 상용화 연내하는 거는 단순하게 임상 3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 3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도 장중에 한 8, 9% 정도 뛰긴 했었지만 어쨌든 리더의 부재도 있고 백신 상용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백신 하나를 조금 투자 포인트 세 번째로 가져오긴 했는데 백신 외에도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종목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노란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가격대는 예전에도 충분히 왔던 가격대들이라서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백신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상당히 좋아서 제가 첫 번째 얘기한 이 자궁경부암도 상당히 좋은 거고요. 어쨌거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상용화 연내 목표. 여기서 거의 제가 최하로 내린 것 같기는 한데 네. 찾아보시면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회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잘 찾아보시면은 리더의 부재가 되어 있고 자궁경부암까지 하고 있는 회사를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채팅창에서 종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요? 예. 지금 자꾸 M1 기업의 리더분들을 날리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지금 약간 보면서 제가 동공에 지진이 나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세 글자로 DNA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DNA요? 네.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그건. 무슨 노래죠, 그거는? 방탄소년단의 DNA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요. 지금 모른다고. 다시 컷하고 갈게요. 아시죠? DNA. 압니다. 네, 그럼요. 방탄소년단 얼마나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알죠. 모르면 간접 신고 111 갈 뻔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DNA 백신도 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는 아시겠죠? 이거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하나 더 드렸는데 과연 채팅창 안에서 종목 정답이 나왔을지 확인을 해보면서 기대 수익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수 전문가님 이 종목으로 대체 몇 %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100%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지금으로부터 100%요? 아니요, 그 조정받았을 때 그 가격 깜짝아. 네. 네. 조정받는 조정받고. 자리면 그러면 지금부터 100%. 움직이면 뭐 한 절반은 가겠죠,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조정받고 가면 100%도 가능한 종목이다. 김범준 전문가님은요? 저도 100% 정도입니다. 100%? 네. 지금 매수하고 나서부터 100%? 제가 안내한 금액부터? 안내한 금액. 물론 이제 현재 종가에서도 충분히 가능은 하죠. 근데 아마 100%까지 가져가시는 분은 10명 중에 1명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대부분 다 매도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충분히 그 정도 수치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라서 네, 천장으로는 1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 정도까지 보이는 종목이다. 내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사실 제가 아까 그 백신 상용화 연내 목표 말씀드렸잖아요. 상용화가 된다면은 물론 이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거나 연말에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100%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을 열심히 맞춰주고 계신데 놀랍게도 채팅창 안에서 종목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찾고 계실 것 같은데 조건을 대입해보고 사실 종목을 알고 여기에 관련된 힌트를 대입
대입해보면 쉬운데 힌트만 가지고 종목을 역으로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두 분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성함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정수, 리정수 아닙니다. 이정수 적어 보내주시고요. 김밤준 아닙니다. 김범준 적어서 보내주셔야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서요.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2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우리 김범준 위원님의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전화 문자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자,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